인물이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피카소가 아닌 바로 피그카소가 주인공인데요. 피그카소는 도축될 위기에 놓인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동물보호소의 대표가 이 돼지를 구출하였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돼지가 입에 물감이 묻은 붓을 들고 추상화를 그린다는 거예요. 예술계에서도 돼지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에 모두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한 작품은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이 기금은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뻔했던 돼지. 구조해준 사람에게 혹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지구로운 채식생활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거대 자본가와 무려 8년간의 긴 싸움에서 승리한 완주군 비봉면의 두 전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저희 프로그램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사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합니다. 꼭 구독 부탁합니다. 자,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미국의 그룹 가수인 노블루스의 블랙 카딜락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일반 음악과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저희 방송 댓글에 발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듣고 두 분 모시도록 할게요. Come riding into town in a big black Cadillac, staring all them poor boys down, a scorpion tattooed in her neck. She stopped at the wagon wheel where you can play your life away, and from the first hand setting in, she nearly drove them all insane. I was standing on a corner when I heard my mama warn me, stay away from that kind. She's bad news, my boy. She'll use you like a toy and she'll rob you all blind. على ايه بتلومني بتلومني ليه ليه كان ليه تهجرني ليه ليه يا ما قلبي شكا يا ما دمعي بكى ما رحمتنيش ليه ليه
was standing on the corner when I heard my mama warn me, stay away from that kind. She's bad news, my boy, she'll use you like a toy, she'll rob you all blind. I was waiting at a car when she came out of the bar. I said I could use a ride. We'll go riding out of town, staring all them fools down into that starlit night.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지구로운 채식 생활에서는 사실은 출연자분들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제가 조금 방법을 바꿨어요. 두 분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요즘은 이제 자기 PR이라고 하지만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서로를 소개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제가 네네. 여기 저랑 같이 오신 이분은 네. 성함은 차남호 선생님이시고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는 자꾸 사람들이 차나무 그래서 별명이 차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차남호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전쯤 귀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벼농사 유기농으로 짓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쪽 동네에 있는 벼농사를 짓고 싶으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벼농사 두레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부합하게 페스코 비건까지는 아니시지만 페스코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책도 한 2권 정도를 쓰신 그거는 이따가 직접 얘기하시면 그래요?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력이 정말 화려하시는데요. 근데 왜 저희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예, 저하고 같이 옆에 계신 분 조미정 선생님입니다. 네, 같은 동네는 아니고요. 근거리에 사는 주민인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귀촌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빠른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완주군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일하셨고 그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떤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벼농사들의 회원으로서 같이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는데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네. 본인 소개를 좀 네. 그러면 자신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2014년에 그 귀촌을 했고 이제 전주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쭉 하다 보니 뭐 탈핵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시골로 이제 귀촌을 했고 가까운 완주로 왔는데 이제 와서 살아보니 오늘의 주제와 같은 네.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주에서 살아갈 계획인 조미정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이야기 나눌 이야기들은 사실 1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그동안 8년이라고 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나누자면 시간이 1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들 또 문제사항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은 이제 전사라고 마음에 드시나요? 두 분 호칭 전사?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선 그 긴 싸움에서 이기신 거,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법정 싸움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고통, 험난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결 났던 그 순간에 돌아가시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1심, 2심 승소를 했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상대방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생각보다 감흥이 없었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첫 번째 1심에서 이겼을 때 진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 했던 건데 진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 1심에서의 승소에 1심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다.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재가동을 한다고 업체에서 완주군에 그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이럴 때는 완주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면은 이런 케이스에는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에도 이게 그 가축수약 제한구역에 안에 그 농장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납득이 안 가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홍정훈 변호사님이라고 익산 장전마을 그 소송을 이렇게 승소로 이끈신 그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건 당연히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서 그렇죠. 예, 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가능했다고 하시는데 그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의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로펌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그 큰 로펌 회사의 변호사하고 대적해서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우리가 법적인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조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우선 기쁜 소식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여쭤볼 텐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이제 완주군 비봉면인데 원래는 이곳은 어떠한 마을인가요? 그 이제 비봉은 그 완주에서 이제 고산 옆에 있고 봉동도 가깝고 익산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입지도 괜찮은 편이고요. 예전에는 공기도 좋고 이제 천호천이라는 조그마한 천도 있어가지고 물도 깨끗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남호 선생님처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 인기가 있었던 곳이라고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전에 돼지 농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사 올 시점만 해도 돼지 농장이 가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고요. 이제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싸움이 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잘 운영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마을 분들이 뭐 명절에 가족들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시하고도 가깝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는데 30년 전에 거기에 돼지 농장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네. 30년 전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을까요? 저 역시도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귀농을 했기 때문에 1995년 상황이죠. 그때 상황은 이제 직접 알지는 못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민들도 잘 모르고 돼지 농장이 어떤 데인지 그래서 이제 업자가 최신식 시설로 해서 냄새 안 나고 이렇게 잘 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뭐 명절 때 이런 때는 이제 돼지고기도 좀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의 복지에도 좀 신경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견학을 시켜줬는데 네. 그 비슷한 그럴 듯한 시설을 이제 농장 시설을 견학을 시켜주니까 주민들로서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긍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크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네, 생각을 못 하셨을 못하신 것 거죠.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오셔서 뭐 친절을 베푸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 그러한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섰는데 문제는 언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가동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냄새가 나게 돼 있고 특히나 이렇게 임대해서 두 번의 임대해서 운영한 업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분뇨 이거를 그 하천이 그 농장에서 한 20m만 가면 앞쪽에 하천이 바로 흐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관을 불법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무단 투기를 한 거죠, 방류를 네. 하천에. 예. 그러면 이 인근 마을과 돼지 농장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거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용동 마을인데요. 네. 500m 안쪽입니다. 한 300 저희 그 대충 재보니까 한 310m 정도. 뭐 그러면 바로 예. 넘어서인데 거기에 바로, 예, 보입니다. 네, 아침에는. 그럼 예. 처음에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얼마만큼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차츰차츰 뭐 규모를 증설을 해왔던 아, 걸로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인근 마을과 거의 500m, 300m 정도면 우리나라 법에서 그 가축 사육이라든지 뭐 분뇨법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축이 안 되었나요? 3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뭐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저열했었죠. 그러니까 그 구비 요건이라든가 제한 사항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널널했었던 모양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요건을 갖췄던 걸로 아마 짐작이 되고 2011년도에 그 완주군에서 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돼지 농장의 경우는 이제 민가에서 2km를 떨어져야 돼요. 네. 2km 이상.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500m밖에 안 되니까 안쪽이니까 지금은 그 가축 제한구역 안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30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011년에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제한구역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과거에 들어섰지만 새로운 어떤 법에 적용이 그렇죠. 해서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행정처분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저희나 이제 홍정영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초반기에 그 완주군에서는 이게 그 조례보다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그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례가 아니라 그 국토개발법인가 네. 그것에 우선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정 변호사님하고 그 당시 이제 군수였던 박성일 군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그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수님도 거기서 수긍을 하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상황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상위법인 것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법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틀린 인식이었다. 이게 그래요? 이제 그 군수님이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 행정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새로 이제 그 법리 이해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한번 다투볼 만하다. 혹시 그러셨군요. 법률적 문제가 되더라도 그리고 그 이제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우리가
적합한 시설을 갖췄다라고 하고 신고만 하면은 이걸 다 이제 받아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농업축산과에선 축산을 장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들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고 이제 지금은 그 신고가 아니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허가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중단하고 멈출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던 허가제는 거예요. 언제부터 변경이 2013년 2013년요? 네, 허가제가 도입. 그럼 허가를 받을 때 필요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제 허가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신고제였기 때문에 관에서 그거를 행정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네. 허가의 주체는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재량권이 생긴 거죠. 아, 네. 2013년부터 그렇게 됐고요. 이제 이 업체가 그 농장을 인수한 게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묘한 그런 그 법률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던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죠, 업체가. 예. 그런데 이 재량권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가지 동전의 앞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생태지향적인 분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경우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이게 해석이 모호한 건데 이 재량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물론 이제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이제 지자체장이 기업 친화적이고 자본 네. 친화적인 분이다. 그러면은 뭐 개발 뭐 이런 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고 그런 경우에 업체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워낙 이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환경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 환경권에 관한 문제고 지역 주민들이 워낙 뭐 하나같이 이건 안 된다. 제2농장 네. 17년 동안 그 당시 17년 동안 그렇게 그 고생을 했는데 17년 됐지 더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시대적인 정신이랄까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환경 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시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서서히 진행하면서 당시 박선일 군수께서도 아마 그 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어떤 이제 의식을 갖게 되고 함께 이제 모여서 이 투쟁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주민들이 겪는 어떤 고통이라는 게 좀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그 주민들의 인근 마을과 가까운 어떤 양돈장이 들어섰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그 당시 부탁드릴게요. 우리 조미정님 선생님하고 몇 분이 같이 인터뷰하면서 다 네. 그 들었거든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용동마을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한 5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밭일을 하러 이렇게 나오시다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실 정도로 냄새는 심했고 그리고 이제 꾹 참고 밭일을 하고 계시면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파마머리 네. 그 사이에 빼곡하게 파리가 들어가 있고 머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등에도 파리가 다 달라붙을 정도로 그랬다고 하고 이제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외삼촌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외삼촌 댁에 가는데 저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돈사하고 집은 따로인데도 집 안에서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겠다. 그래서 명절 때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하고 잠도 하룻밤 자고 손자들 보고 싶지만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냥 오지 말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천호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깨끗한 천이었는데 거기로 그 무단으로 이제 돼지똥을 방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천에 있는 그 생태계도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죠. 분뇨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폐수 시설로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분뇨가 어느 정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네. 와서 번식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됐는데 네. 원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돼지들이 이제 뭐 이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적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왔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그냥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무단으로 방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몇 차례 적발하다가 이제 저희가 참여하기 전에 대책위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잠복하고 하시다가 그거를 발견을 하셔서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랬군요. 그거 이제 이렇게 기자들도 부르고 하셔서 예전 거 뉴스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유 이제 네. 투기로 인해서 이제 네. 그게 조금 그 네.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겠네요. 그냥 네. 그동안은 주민들을 그냥 견뎌 왔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뭐 거대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어떤 농장주가 시작을 했다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서 결론에는 이제 큰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그 농장을 인수한 업체가 부여육정이거든요. 충남 부여군의 그 부여를 딴 이름인데 네. 그래서 뭐 부여에 있는 조그마한 양돈 업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근데 일을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이제 이지바이오라고 네. 당시 지금은 이제 그 이지 홀딩스. 홀딩스라고 지주 회사로 이게 재편이 됐는데 이 이지바이오라는 그 거대 기업의 자회사더라고요. 100% 지분율 100%를 이지바이오가 가진 계열사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은 이제 최종 결정권이라든가 주요 사안에 대한 이런 거는 이제 이지바이오한테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지바이오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하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림처럼 이제 그 하림에 버금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에 이제 다섯 손가락하는 게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농축산 재벌입니다. 그래서 뭐 마니코라는 네. 회사 들어보셨죠? 네네. 요 치킨 계열사. 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뭐 우리손 FNG라는 이제 그 돈육 가공 업체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뭐 육가공이라든가 그 가축 사료, 의약품. 그다음에 뭐 이 첨단 그 뭐죠? 생명공학 네. 뭐 등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농축산 재벌이죠. 예. 아까 그래서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거대 로펌의 변호사를 네. 이용해서 또 이제 그 법적인 싸움을 계속했는데 사실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렇게 큰 기업이면 이 양돈 시장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법적인 것들 네.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새로 돼지 농장을 어딘가에 만들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땅을 사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뭐 거리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이제 오래되고 낡았지만 부지가 꽤 넓은 이런 돈사가 이제 놓치기가 굉장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기존에 있겠네요. 만들어져 있는 돈사였기 때문에 조금만 고쳐서 쓰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없던 곳에 있는 주민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뭐 이제 소수의 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 큰 비용을 로펌에 주면서까지도 나중에 이건 다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거를 놓치기 싫었던 게 아닌가 이 두 싶습니다. 전사분들을 아마 몰랐었나 봐요. 거기서는. 이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운이 따랐다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저쪽 회사도 운이 참 나빴다. 전화 이렇게 조민정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사는 데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요. 시골에 그 나이 어르신 드신 분들 어르신들만 있는 줄 그냥 알고 대충 이제 호도해서, 이렇게 했다가, 예. 예.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러니까요. 그래 참 운이 없었다 맞아요. 이런 네요. 얘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 네.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아까 그 2013년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비봉면 사람은 아니지만 뭐 한 2, 3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도 이제 악취가 네, 영향권이에요. 근데 이제 니네는 비봉 안 사니까 너네는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그쪽에선 말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대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인근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분들을 포함해서 또 마을 분들은 또 저희가 뭐 하는 거 뭐 있다 오시라 하면 다 오시고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어떤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뭐 님비 현상처럼 그러한 개념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그것만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벼농사 유기농 농사를 짓는 이유가 또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유기농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돈이 꼭 그 단지 그 마을 주민들의 냄새 때문에 불쾌해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겠다, 가동을 좀 못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선 어떤 이면에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거죠.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랬는데요. 이제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환경 의제, 생태 의제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가장 큰 그 이슈는 이제 악취였죠. 물론 악취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천이 이제 오염되는 문제 요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후 변화 의제가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특히 이제 축산에서 네.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차량에서 나오는 이 가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거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12,000두나 12,000 두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12,000두면은 여기에서 이 돼지들이 뿜어낼 메탄을 생각하면 이걸 막아내는데 상당히 이제 기후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기후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분뇨에서 나오는 것들 암모니아, 메탄, 주로 그렇죠. 메탄이죠. 메탄이죠. 예. 네, 메탄은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가 한 20배 정도 이렇게 더 높죠. 네, 네. 파괴 효과가 크다는 걸로 네, 알려져.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분뇨가 다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뭐 적조나 이제 녹조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물을 오염시키는 거고 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양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죠. 국내에서. 예. 네, 그렇군요.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네,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올 때 네, 지하수를 파는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잠시 노래를 듣고 이제 어떠하게 투쟁을 해왔는지 그 스토리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이제 돌아올게요. 노래는 무엇으로 들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휴 로리의 키스 오브 파이어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멀리 가지 마세요. 잠시 다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 듣겠습니다. Con este tango que es burlón y compadrito, si a todos alas la ambición de mi suburbio. Con este tango nació el tango y como un grito salió del sórdido barrial buscando el cielo. Conjuro extraño de un amor hecho cadencia que abrió camino sin más ley que su esperanza. Mezcla de rabia, de dolor, de fe, de ausencia, llorando en la inocencia de un ritmo juguetón. Por tu milagro de notas agoreras nacieron sin pensarlo las paicas y las grelas. Luna en los charcos, canyengue en las caderas y una ansia fiera en la manera de querer. I touch your lips and all at once the sparks go flying. Those devil lips that know so well the art of lying. And though I see the danger still, the flame grows higher. I know I must surrender to your kiss of fire. Just like a torch you set the soul within me burning.
I must go on, I'm on this road of no returning. And though it burns me and it turns me into ashes, my whole world crashes without your kiss of fire. I can't resist you. Milagro de What good is there notas in trying? agoreras What good is nacieron there sin denying? pensarlo You're las all that I paicas desire. estrellas. Since Luna first en I los kissed you, arcos my heart cambian was de las yours completely. caderas. Y If una I'm a ansia slave, then fiera it's en a la slave manera I de want to querer. be. Don't pity me. Don't pity me. Give me your lips, the lips you only let me borrow. Love me tonight 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I know that I must have your kiss, although it dooms me, consumes me. The kiss of fire. Kiss of Fire 노래 잘 들으셨나요? 다시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투쟁을 해왔는지를 좀 여쭈고 싶어요. 두 분도 항상 그 현장에 가셨죠? 네. 네, 지금 당연히. 7년간의 그런 투쟁을 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시작이 2015년부터 이 부유옥정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이 된 거는 이제 2019년, 19년, 20, 21, 22, 23. 네, 4년 거의 동안. 4년 동안.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네,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단체를 뭐 이미 단체긴 이지반사. 하지만 이지반사.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 사람들 와. 해가지고 그거 약자를 따면 이지반사. 이지반사. 그래서, 예, 줄여서 말하기 좋아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세고 사람도 많다라는 걸 보여줘야 네. 저쪽에서도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앞으로 싸울 거야라고 선포를 하는 거를 네. 완주군청 앞에서 이제 2019년 6월이었나? 그 네.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막 어르신부터 이렇게 아기 업고 온 엄마들까지 해서 선포식을 했는데 이제 남들이 보면은 비 오는데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네. 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선포식을 했었고 선포식을 한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마을 그다음에 이제 각종 모임들이 이거 이제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네. 당번을 정해서 매일매일 완주군청 앞에서 천막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군청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제 저 사람들 징그럽다. 쉬지도 않고 하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막 아기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당번을 짜서 계속해서 천막농성을 한 달 반 했나요? 한 달. 네, 한 달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시위는 완주 군청을 향한 시위였나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완주군청도 거기에 가축 사육업을 허가를 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법적에 저희가 따라서 문제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네. 완주군을 먼저 우리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주군과 저희가 이제 의견이 이제 합치가 됐던 거고. 교감이 많이 네. 이루어졌죠. 그 농성하면서. 네. 음. 그래서 그 이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주군도 불허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충분하다라고 알게 네.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완주군청에서 이제 불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인 요인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두 가지 반대. 다죠. 둘 두 가지 다죠. 그러니까 둘 다고. 주민의 반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네. 결정적인 거는 이제 법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군수께서 네. 확인을 한 게 이제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동안의 어떤 시위를 통해서 이제 완주군청을 포섭을 한 게네요. 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주군하고 어쨌든 이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그 부여육종이라는 곳에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거에 이제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그 당시 이지바이오 본사를 이제 압박해야 된다. 근데 그 본사가 강남에 있어요. 오. 뱅뱅 사거리에 있는 엄청 네. 그 비싼 땅에 유니온 시티라는 건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남 본사 앞에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우리 이제 버스 세대 대절에서 버스 세대요? 얕잡아 보지 마라. 100명이 넘겠네요. 네, 넘었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막 5살짜리 아기부터 막 8, 90대는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버스 몰고 갔죠. 그래서 이제 본사 앞에서 집회 신고하고 네. 이제 뭐 완주에다 똥 싸고 서울에서 돈 버냐 막 이런 표어를 막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 가면 같은 거 만들어서 좀 재밌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들도 너무 신나하시고 이제 깃발 같은 걸 만들어서 갔는데 막 신나게 깃발 흔드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안 오래 안 되니까 가죠. 재밌게 그래서 발언도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막 그때도 또 이제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상경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만나자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죠. 네, 대표가요. 네. 끝끝내 안 나고 이제 네. 끝날 즈음에 이제 이사라는 분이 나와서 저희의 이제 제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제안문을. 제안문 내용은 당신들이 이 돼지 농장을 재가동하겠다고 지금 이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완강하게 돼지 농장만 안 된다고 저렇게 나오니 당신들 여러 가지 사업거리가 많지 않느냐. 돼지 농장이 아닌 다른 뭐 대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고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1차 상경했고 네, 뭐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네, 같고 당연히. 그때가 이제 10월 10일이었어요. 첫 번째 간 날이. 그래서 열렬한 상경 해가지고 다녀왔고요. 이제 그래서 또 조용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11월 중순쯤이었나? 네, 한 번 더 갔어요. 그때도 네. 차 2대 네, 세대 똑같이 해서 또 한 번 가서 또 재밌게 한판 하고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이지반사의 상임 대표이신 여태권 대표님께서 본인이 이제 엄청 고심 끝에 그 상경 집회하고 저희는 갈 때 본인은 남겠다. 그래서 그 본사 앞을 자기가 매일매일 앉아서 1인 시위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75 넘으신 이제 어르신을 혼자 남겨놓고 저희는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만 네. 워낙 이제 완강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숙소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와서 해질 무렵까지 앉아 계시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단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완주나 전주에서 출장 간 사람이 있다면 거기도 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 방문을 하면서 3주 넘게 그러니까 추울 때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연료하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3주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네. 그만큼의 절실했었던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런데 거기 반응이 있었었나요? 그분 연로하신 분이 매일 거기 일일 시위를 했을 때 회사에서 나오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걸로 없었어요? 기억. 경비 아저씨만 이제 뭐 들어가시라고 추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는 정도였고 뭔가 이제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무시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무시로 일관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12월쯤에 이제 그 가축사유업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요? 예, 이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쟁 선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더 이거 집중해서 싸워야 된다 해서 그래서 대표님 내려오시고 음. 저희가 이제 농장 앞에서도 또 투쟁도 하고 막 계속해서 여러 차례 2019년 20년 초반은 진짜 네. 매일매일 뭔가를 했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어떤 그런 투쟁의 반대 투쟁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전쟁을 걸어온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그럼 가하는 상황이었고. 예, 아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허가 신청을 내면은 그거를 한 달 안인가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완주군청에서요. 가부를. 예. 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길이 지나고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연장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 끝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그 불허가 처분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많이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군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해줬고 반대로 저쪽에서는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를 내줄 거라 희망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바로 이제 걸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네. 그 법정 법정 싸움이 싸움. 시작됐네요. 네. 그럼 네. 가장 그 법정 싸움에서 주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주군에서 그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 사유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게 통보를 됐죠. 해주게 돼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낙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뭐 벽에 금이 가고 뭐 이런 이제 가축을 사육하기에는 너무 그 30년 노후된 그렇죠. 것이었죠. 네. 더군다나 이제 11년부터 그 당시 한 9년 정도를 이렇게 비워놨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될 거라서 다 낡았겠죠. 그래서 뭐 철근이 부식되고 뭐 이런 뭐 그 벌어져 가지고 연막 그 실험했더니 새어 나오고 이게 부적절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그 환경 오염 총량제인가요? 네네. 네,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해서 그 만경강 유역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이제 하면은 이게 오염원이 내려와 가지고 만경강이 이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염을 안 되도록 이게 총량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12,000두나 되는 이 돼지 농장이 가동이 되면은 네. 완주군이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을 훨씬 넘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른 개발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거, 관광을 위해서 뭘 한다 그래도 이게 이미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거죠. 이런 건 뭐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환경적인 문제. 주민들, 그 저기 네. 그 저기 가축수역 제한구역 안에 있다. 조례. 세 가지였는데 뭐 그 각각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다툼을 벌였고요. 공방을 벌였고. 근데 이제 그 1심 담당 판사께서 되게 그 실사구시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장을 좀 확인하자. 네. 그래서 현장 검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농장 현장을 직접 보시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 현장을 둘러보고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같이 했는데 아유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 그럼 상태라는 처음 게 거기 예. 본사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예. 그 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을하니까 예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 피고는 완주군인데 이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네. 피고가 이제 완주군인데 실질적인 피해자 내지 당사자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재판에 참여하겠다 해서 그 피고 보조 참가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피고를 보조해주는 그런 참가인이다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3명이 거기 그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재판에 참여하게 됐는데 또 그 담당 판사께서 그러면은 당신들도 피고 보조를 참가했으니 내가 이런 게 궁금하다. 이걸 소명을 해라. 그러면서 성명 준비 명령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는 얼다 잘 됐다.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점, 법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조금적으로 우리도 한번 호소를 하자. 그래서 성명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요 이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30년 전과 현재의 그러한 그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개정되면서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거. 우리 그 마을에서 그 한 양돈 돼지 농장을 통해서 사실은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국가나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변해왔다라는 것이 좀 눈에 그렇죠. 보이죠. 네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사실은 더 좀 더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방향의 모든 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양돈장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네. 2심에서도 이 2심 재판부가 되게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판결을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환경과 축산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춰볼 때 현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공공의 이해. 근데 주민들이 이 돼지 농장 가동을 위해서 불편을 겪는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공익적 요소가 아니냐. 이것까지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승소를 또 2심까지 내려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법원 올라가더라도 이제 1, 2심에서 그 나온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뀔 가능성이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업체 쪽에서는 이제 상황이 이제 비관적으로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법정 싸움이라는 더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다른 대안 프로젝트가 있으면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뭐 양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은 팔아라. 네. 완주군에서 이거를 살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군수가 몇 번씩이나 공공연하게 이제 표명을 했으니 팔아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구입할 당시에 이제 어떤 갈등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 가격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헐값에 매입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법정 싸움 밀어붙이다가 1심 지고 2심 지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업체에서. 그래서 2심에서 이제 패소하고 난 직후부터는 거의 뭐 법 그 재판 결과 상관없이 엮고만 맞으면 팔겠다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죠 그게 무슨 감정하는 공식 감정평가액대로 이제 네. 매매를 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결정은 없고.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완주군에서 그 땅을 네. 사들인 상태이고 그 잔금 조금만 남기고 아무튼 이렇게 등기는 계약은 이제 끝났. 소유권 등기는 이전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가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간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들한테 팔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양돈은 아닌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그러니까 그 이지바이오 쪽에서도 우리는 못했는데 다른 양돈 회사가 하는 거는 말이 안 안 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먼저 이제 네. 조건으로 걸었고 저희도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 해서 적어도 양돈은 아니지만 지금 그 공간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해.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좀 친환경적인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네. 이제 뭐 쉽지가 않으니 그렇게 군에서는 생각대로 또, 될지가. 네. 아직까지 끝난 거는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거기까지 예. 마무리하는 게 끝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분들이 파티를 했다고 해요. 어땠었나요?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아까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신 대표님이 아주 저희를
좀만 좋아하면은 불어가 처분 났을 때 와 좋아하면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1심 이겨가지고 와 하면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계속 단도리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 좋아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거 빨리 끝내서 잔치라도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에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서 잔치하게요. 막 이거 돈 조금 남은 거 잔치해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 해왔던 말인데 어떻게 잔치를 안 할 수가 그쵸. 있으며 네. 또 마을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식사 대접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 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잔치 한번 하자 네. 해서 이제 비봉면에 있는 네. 게이트 볼장에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어르신들이랑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 다 오시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 뭐 의원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조금씩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분들 다 모셔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 나누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를 그 자리에서 이제 공식 해단을 했던 게 이제 9월 2일이었어요. 얼마 안 된 네.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규제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어디 아무 곳에서나 돼지 농장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네.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 하나의 어떤 귀한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자, 차나모 조미정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에 초대형 돼지 농장을 짓겠다고 하는 이 자본가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더 나아가서 생태계 파괴를 막아온 주민들이 사실은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값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저희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이요. 안녕히 계세요.